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KDD 연구실 인공지능공학과에 재학 중인 권준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유입스 2020년에 기재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for Knowledge Intensive NLP Tasks, 즉 요즘 요즘 이제 계속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레그에 대한 최초의 논문입니다. 우선 Pre-trained Neural Language 모델에 대해서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프리트레인드 된 Neural Language 모델은 많은 양의 데이터 학습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데이터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외부 지식에 접근 없이 좋은 인퍼런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리트레인드 모델의 단점은 쉽게 이제 기존의 지식을 확장하거나 수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 예를 들어 현재 대통령이 누구인가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이제 그것은 시간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은 knowledge intensive task, 즉 그 고도의 지식을 요하는 태스크에 대해서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이제 답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해결하고자 레그라는 모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레그는 일종의 이제 어, 딥러닝의 아키텍처라기보다는 음, 딥러닝 모델들을 잘 활용해서 하는 이제 모델이라 볼 수 있는데요. 다시 설명하자면 파르미, 파라메트릭 메모리와 넌 파라메트릭 메모리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즉 파라미터가 있는 모델 메모리와 파라미터를 이제 learnable 하지 않는 메모리를 사용하는 두 가지 모델을 갖고 있고, 파라메트릭 메모리에 대해서는 우선은 학습 프리트레인된 시퀀스 투 시퀀스 트랜스포머, 뭐 예를 들어 바트가 있을 수 있고 뭐 라마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non-parametric memory인 어 이건 이제 뭐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면 pre-trained 된 neural retriever, 이거는 이제 어떤 언어 모델입니다. 이런 언어 모델에 의해서 추출되는 덴스 벡터를 의미하고, 이 덴스 벡터는 위키피디아를 청크 단위로 쪼개서 임베딩한 덴스 벡터들입니다. 향후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레그는 어떠한 시퀀스 투 시퀀스 태스크에서도 파인 튜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레그에서는 제너레이터 리트리버를 함께 학습하는데요. 요즘은 이제 제너레이터는 고정을 하고 리트리버만 학습하던 그런 방법론도 있습니다. 이런 레그 모델은 다양한 이제 놀레지 기반의 인텐시브 태스크에 소타를 기록하여서 어, 당시 이제 되게 화제가 되었던 논문입니다. 이 레그의 오버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그는 이제 어떤 질문 프롬프트가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어, 기존에는 제너레이터만 사용할 경우에는 최신 지식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지식에서 리트리브를 합니다. 이때 리트리브를 할 때 별도의 리트리버라는 언어 모델 기반의 리트리버를 사용하고, 이를 통해서 외부 지식에 있는 지식, 그 외부 지식에서 현재 쿼리, 즉 퀘스천과 유사한 질문을 추출합니다. 따라서 탑 K를 추출해서 이것을 쿼리와 그리고 함께 다큐먼트를 함께 포함해서 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성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레그는. 이때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이제 외부 지식에 해당하는 위키피디아 부분,
즉 외부 지식은 계속해서 확장 그리고 수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프리트레인 모델을 이제 프리트레인 모델에 별도의 이제 학습 없이 별도의 이제 추가적인 새로운 지식의 학습 없이 외부 지식을 이제 리트리버를 통해서 보조적으로 이제 제너레이터를 A 지식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생성 모델이 없는 지식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레그는 두 가지,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레그는 이렇게 세 개의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인풋과 인풋 시퀀스가 있습니다. 즉, 쿼리, 퀘스천이 있고요. 그리고 그 퀘스천과 유사한 더큐멘트를 이제 X, X를 확인해서 인풋 시퀀스를 확인해서 유사한 텍스트 더큐멘트 Z를 추출합니다. 그래가지고 탑 K의 Z를 추출한 뒤 X와 Z를 함께 타겟 시퀀스를 예측할 때 인풋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즉 X와 Z를 통해서 Y를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레그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 retriever와 그리고 generator입니다. 우선 retriever는 그 쿼리 즉 퀘션과 유사한 퀘션과 유사한 더큐멘트를 찾는 사전 학습된 모델이고요. 그리고 제너레이터는 추출된 탑K와 그리고 기존의 퀘스천과 그리고 지금까지 생성된 모든 토큰을 함께 marginalize해서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이러한 레그는 marginalization을 을 위해 두 가지 방식을 택하는데요. 우선 레그 시퀀스 방식은 탑K된 다큐멘트에 대해서 각 탑K 다큐멘트에 대한 이제 문장을 먼저 생성을 하고 그리고 생성된 문장을 marginalize 합니다. 반면 이제 레그 토큰 방식의 경우에는 매 토큰마다 그 탑K의 다큐멘트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매 토큰을 생성할 때마다 새로운 다큐멘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큰 하나씩 생성하는 방식이 레그 토큰이고 일단 모든 문장을 생성한 다음에 그러니까 추출된 탑K의 다큐멘트 각각에 대해서 문장을 생성한 다음에 그 중에서 이들을 조합해서 marginalize 하는 게 레그 시퀀스 방식입니다. 레그 시퀀스의 방식을 제 수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어, PZ 바 X의 경우에는 퀘스천이 주어질 때 어떤 retrieve 다큐멘트가 주어졌을 때 아니 그 질문이 주어졌을 때 그 질문을 추출하는 이제 추출기이기 때문에 이제 다큐멘트를 추출하고 유사한 다큐멘트를 추출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세타에 대한 확률 분포의 경우에는 음, 퀘스천과 그리고 퀘스천에 의해서 추출된 탑K의 다큐멘트를 함께 활용해서 타겟 시퀀스를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이제 이 수식은 결국에는 피세타 부분은 어, 이제 생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토큰 생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식이 이제 아래 하늘색 박스와 같이 되어 있고 이 수식을 이제 이 로그가 아닌 어, 로그를 취하지 않게 되면 이제 곱셈이기 때문에 이런 수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로그 밑에 수식은 지금까지 생성된 토큰들이 있을 때 다음에 현재 토큰을 예측하는 그 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레그 시퀀스에 대해 다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레그 시퀀스는 말씀드렸다시피
음, 패스지 하나에 대해서, 즉, 추출된 다큐멘트 하나에 대해서 생성할 수 있는 시퀀스를 이제 이 세 가지가 이제 빔 서치인데요. 빔 서치를 해서 세 개를 만든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개를 만들고 모든 다큐멘트에 대해서 각각 세 개씩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퀘스천이 주어졌을 때 Y1의 타겟이 나올 확률은 수식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되고, 이때 빨간색 표시가 된 부분은 현재 지금 생성되지 못한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확률은 없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패스트 디코딩 방식을 통해서 패스트 디코딩 방식이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생성, 즉 확률을 알지 못하는 부분은 그냥 0으로 안주하고 확률 분포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레그 토큰 방식의 경우에는 매 토큰을 생성할 때마다 retrieve한 document K개 중 가장 likelihood가 높은 토큰을 생성하게 됩니다. 즉, 아래와 같이 아래에 이제 KDD를 먼저 생성하고 KDD 토큰을 생성한 다음에 더 토큰을 생성하고 러브 토큰을 생성한대요. 이때 매 토큰을 생성할 때마다 퀘스천이 주어졌을 때 가장 높은 probability를 가지는 더큐먼트를 채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etriever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retriever는 이제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더큐멘트 인코더와 쿼리 인코더입니다. 우선 더큐멘트 인코더는 pre-trained by 인코더, 예를 들어 버트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를 통해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의 역할은 더큐멘트를 이제 인덱싱된 더큐멘트 덴스 벡터들을 추출하는데 학습이 되어 있고, 추출하도록 학습을 되어 있고 사전에. 그래서 그 상태로 이제 고정을 합니다. 이, 이 다큐멘트 인코더는. 그래서 다큐멘트 인코더는 이 레그에서는 별도의 학습이 되지 않고 웨이트가 고정됩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트 인코더는 최종적으로 다큐멘트의 다큐멘트 인코더는 이제 다큐멘트의 dense representation을 생성하고, 그다음에 쿼리 인코더의 경우에는 다큐멘트 인코더와 마찬가지로 사전 학습된 바이 인코더를 사용하고, 이 또한 버트 기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제 초기에는 pre-trained 바이 인코더로, 즉 초기 버트 그대로로 이제 이니셜라이즈 하고, 이 쿼리 인코더는 파인 튜닝하게 됩니다. 이 쿼리 인코더의 역할은 퀘스천의 dense representation을 생성하는 역할입니다. 이때 이제 탑 K를 추출하는 방식은 maximum inner product search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경우에는 이제 가장 내적 유사도 가장 높은 어, 벡터를 찾는 방식입니다. 즉 이제 떤 의미냐면 쿼리 벡터의 representation과 패시지 representation 중에서 가장 이제 유사한 벡터를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림과 같이 패시지 인베딩이, 즉 더큐멘트 인베딩이 이제 인베딩 공간에 흩뿌려져 있을 때 쿼리 인베딩이 주어져 있고, 그 쿼리와 가장 유사한, 즉 가장 거리가 가까운 인베딩을 활용해서 추출하게 됩니다. 리트리브 하게 됩니다. 이때 내적을 사용한대요. 내적을 하지만 어, 보다 이제 빠른 추출을 위해서 인베딩 공간, 이 패스 다큐멘트에 대한 인베딩은 모두 다 이제
위키피디아 데이터일 때 이제 뭐 어쨌든 외부 지식에 상관없이 그것들을 모두 파이스와 같은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 같은 부분에 저장을 해서 가장 유사한 쿼리와 가장 유사한 벡터를 빨리 추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터는 쿼리랑 그리고 쿼리에 의해서 추출된 리트리브된 다큐멘트와 그리고 지금까지 생성된 토큰들을 모두 함께 활용해서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기존 이제 인풋 시퀀스 즉 퀘스천을 이제 그러면 리트리브된 컨텐츠와 어떻게 합치냐면 이제 단순히 컨캣해서 두 개를 컨캣해서 제너레이터에 인풋으로 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방식은 이제 리트리버와 제너레이터를 동시에 학습을 하고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떤 다큐멘트가 추출될지를 확인하지 않고 별도의 이제 그걸 지도 학습을 하지 않고 모델이 자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큐멘트 인코더 부분은 이제 픽스를 한 다음에 인덱스를 픽스해서 다큐멘트 인코더는 고정한 채로 쿼리 인코더만 학습시키면 이제 쿼리 인코더는 다큐멘트 인코더에 맞춰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큐멘트 인코더는 고정한 별도 이제 어떤 다큐멘트를 추출할지를 확인하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학습에 사용된 로스는 퀘스천이 주어졌을 때 그 target 시퀀스에 대한 네거티브 마지널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인 튜닝 되는 것은 쿼리 인코더와 제너레이터입니다. 이 레그 논문에서는 여러 실험을 했지만 그 중에서 이제 ODQA 부분이 있는데요. ODQA는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으로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유의미한 패세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정답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트리플릿으로 되어 있고 그들을 이제 학습 그들을 이제 예측하고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이제 레그 방법의 경우에는 생성 모델을 포함하기 때문에 클로스드북 태스크에서의 유연한 지식 생성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너레이터의 지식으로 인해서 위키피디아에 없는 지식 또한 좋은 답변을 생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레지 인텐시브 태스크의 경우에는 어, 이 레그 논문은 소타 모델과 거의 근접한 성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저자들이 이제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소타의 경우에는 정답의 직접적인 골든 패시지를 활용해서 성능이 높지만 레그는 추출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에 근접한 성능을 도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트, 즉 생성 모델보다 할루시네이션이 적고 그리고 이제 논리지를 추출하는 방식 때문에 바트보다 할루시네이션이 적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좀 더 이제 다이버스한 답변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블리에이션 스터디로는 그 리트리버를 BM25, 즉 TF-IDF 기반으로 활용했을 때 리트리버가 더 좋은 성능을 보였고 그러나 이제 피버 태스크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단어의 빈도 부분이 좀 더 이제 중요한 태스크였기 때문에 TF-IDF 기반이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 리트리버의 경우에는 학습 그것을 만약에 프로즌 할 경우에 이제 BM25보단 성능이 좋았지만 그것을 학습하지 않은 것보다는 성능이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이 인코더를 즉 쿼리 인코더를 학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었다고 저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콘클루션입니다. 이 레그는 리트리버와 제너레이터를 결합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트리버에 대해서 엔드-투-엔드로 학습을 진행하고 성능을 개선합니다. 특히 이제 외부 지식을 사용해서 언어 모델의 논리지 베이스를 언어 모델에 이제 논리지 베이스를 추가하는 방식도 사용하고 그리고 언어 모델의 생성 결과에 대해서 retrieve된 패시지를 통해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최근 트렌드는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의 프롬프트에 retrieve된 인포메이션을 함께 포함해서 생성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지식 그래프에 있는 트리플렛을 추출해서 그것을 언어 모델에 인풋으로 넣는 방식도 있고 현재는 이제 GPT를 활용해서 GPT와 같은 부분을 활용해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